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는 오랫동안 가격을 누를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던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오르고 있는 자산 사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아무렇게나 매수했던 ETF들, 몇 달째 보유장에 떠있는 중소형 주식들, 1년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아끼고 경제 뉴스 보고 재무제표 보면서 좋은 주식 골라봐도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수조 원을 굴리는 투자 거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물론 부자들은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았으니까 부자가 되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들은 투자가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오늘 그 비밀을 채굴, 노드 이런 복잡한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 자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정체.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금, 은, 원유, 곡물 같은 상품 자산이에요.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자산들. 두 번째는 주식, 채권 같은 금융 자산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금융 자산은 SEC,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감독합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자산 어디에도 딱 안 맞는 거예요. 금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주식처럼 디지털로 거래가 되고, 이 두 가지 자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자산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 보면 이거 손에 안 잡히니까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손에 당장 잡히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이용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실제 하는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실제 하는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자산이 그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수년 동안 감독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냥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발행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발행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 주민번호 모르잖아요. 그런 미국이 이 자산을 눈 감지 못했어요. 2024년 1월 미국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합니다. 미국이 이 자산을 공식 금융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출시 첫 해에만 107조 원 이상이 유입됐어요. 역대 모든 ETF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몰린 기록입니다. 역사상 어떤 ETF도 이렇게 빠른 적이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품은 거예요. 만약 제가 미국이라면 이 자산을 가능한 한 싸게 많이 사고 싶겠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언론을 조용하게 합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안 나오면 가격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사람들 사이 대화에서 잊혀지거든요. 두 번째, 다른 자산에 관심을 돌리게 할 거예요. 아, 요즘 이 주식이 대세야. 아, 요즘 반도체 주식 날라가네. 한국 주식 미쳤네. 사람들이 다른 데 눈 돌리는 사이에 조용히 사모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또는 오랫동안 가격을 누를 거예요. 상승하려고 하면 매도 압력 넣어가지고 가격 떨어뜨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또 불안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키웁니다.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킵니다. 유가 불안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던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주식이나 AI 관련주들 올라가니까 다 그런 자산들 팔고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팔아서 지금 오르고 있는 자산 사고 싶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자산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 포모 이런 거 엄청 나겠죠. 이게 음모론처럼 들리시나요? 자, 그럼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미국 정부는 현재 3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크로드 해킹 등 범죄 수익을 몰수한 자산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단일 국가예요. 확인된 숫자만 이렇다는 거고, 저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은닉한 비트코인이 최대 80조 원 규모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5년 안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20만 개씩 20년간 팔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국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여기가 뭐 하는 데냐고요? 이 군사 조직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투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이버 보안과 군사통신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네 번째,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5월 IPO 신청서를 냈거든요.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 상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IPO를 한다는 건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장을 함으로써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금이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팔면 되잖아요. 뭐 몇 조 원이 있는데 2만 개 정도 되는 이 비트코인의 평균 매입 원가가 개당 약 4천만 원. 지금 팔면 엄청난 이익인데 아직도 팔지 않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이들이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밝혔냐? IPO 신청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 현황을 기록해야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거의 2만 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계속 모아오고 있을까요? 팔지도 않고. 2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인데, 자, 이건 그냥 팩트만이에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4% 정도 되고, 같은 기간 S&P 500과 금은이 연 12% 정도 수준이었어요.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더 찍어낼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구조가 설계부터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17년간 무결성을 유지해왔어요. 또 경계를 모르는 자산이에요. 은행 없이, 허가 없이, 국경 없이 실제 가치가 가장 빠르게 손실 없이 이동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국가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자산이에요. 군대가 직접 운영합니다. 미국 의회에는 100만 개를 사겠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 못한다고 이게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지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금이랑 은을 모으던 사람이었어요. 실물 금, 은이요. 금과 은을 진짜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실버코인이나 괴라고 하죠. 은괴 뭐 이런 거 만질 때 아, 이게 진짜 돈이다 라고 느껴져요. 막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당근으로 은 사러 다녔어요. 실버바 아시죠? 1kg짜리. 그렇게 해서 막 사고 회사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 금목걸이 이런 거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요. 왜요? 이거 왜 사세요? 책임님 뭐 투자한다면서요? 이거 그냥 금펀드나 금은방 가서 사도 되잖아요. 다른 루트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왜 사시려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세금이 붙죠. 그런 제가 2022년부터 조금씩 돈이 생기면 금과 은을 모으지 않고요,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때 금값, 은값이 많이 오를 때 상당 부분 팔았어요. 이건 운이 좋았는데, 왜냐면 제가 말레이시아 이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금이랑 은을 처분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붙어요. 살 때 세금 붙고 팔 때 또 세금 붙고. 그리고 이거를 해외로 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량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 이 금과 은 진짜 돈인데 말레이시아로 못 갖고 나가잖아요. 가족 전체가 다 이주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량을 팔았습니다. 이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유사시에 내 자산 이거 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주식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막 난리 났는데 유사시에는 거래 당연히 정지되겠죠. 이거 어떻게 뺄 수도 없어요. 내 자산 막 심지어 국가에 몰수될 수도 있겠죠. 달러 자산이니까. 자, 그러면 이 자산을 어떻게 할까? 어떤 게 정말 나에게 유용한 자산이고 어떤 게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뛰어난 자산인지는 다음 편에서 따로 다룰게요. 그렇다면 지금이 살 타이밍인가요? 현재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2022년 FTX 사태 이후 59연속 25 이하를 유지한 기록도 이번에 최초로 세워졌어요.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의 역사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파티는 한창일 때 빠져나가라. 그리고 모두가 포기할 때 내가 믿는 자산에 용기 있게 들어가라. 이건 비단 비트코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악재가 쏟아지고 끝났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시장에서 막 곡소리가 날 때, 그때가 바로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높냐 낮냐, 이건 상대적인 질문이죠.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자산을 조금이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지면 또 우리 못 살 거잖아요.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기회는 언제나 큰 변화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반대합니다. 깊이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8만원, 7만원, 6만원 되었을 때, 하이닉스가 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그 자산을 몰라서 못 샀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역대 ETF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이 몰린 자산,
세계 1위 국가가 전략자산으로 지정한 자산. 이것만으로도 공부를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보고 이건 내가 볼 땐 그래도 아닌 것 같아 하면 괜찮아요. 그게 본인의 판단이니까. 공부해보고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니까.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정말 아쉽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불안하신 분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하는 분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 자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자산인지 이해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 그게 투자자의 접근법입니다. 내가 산 자산이 사자마자 바로 오른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타이밍이에요. 이 자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쌀 때 사두는 게 그 타이밍을 재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기회는 날아가니까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공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